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선택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군가라 함은 한때는 정말 가까웠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 혹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헤어진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을 좌측에 뽑아 놓은 6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너와 알게 된 후로 가까워지면서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가치관이라든지 비슷한 점이 꽤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각자의 일이 잘 안 될 때는 독려해주기도 하고 잘 될 때는 축하해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함께 해나가면 좋을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었지. 왜 이런 말도 있잖아. 우정 같은 사랑이 있고 사랑 같은 우정이 있다는 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정과도 같은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좋았던 건 남녀 사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불관계라던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이였던 게 참 감사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방어적인 심리였을 수도 있는데 생각했던 만큼 내 개인적인 일이 빠르게 풀리지 않는 상황, 그로 인한 불안한 미래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게 되면서 한 번씩 예민해지는 모습, 못난 모습을 너에게 보이게 됐던 것 같아. 나보다 좀 더 일찍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듯한 너의 모습에 괜히 내 자신이 너의 연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건 아닌지 어쩐지 떳떳하지 못한 기분도 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더라고. 어서 자리를 잡고 네 앞에서도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 인한 말다툼도 잦아지게 되면서 가까워지기 전엔 몰랐던 모습들도 서로에게 보이게 되고 가치관에 있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조차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는 듯한 느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지쳐갔던 게 아닐까 싶어. 내 상황이 훨씬 좋았다면 지금 우리는 함께 하고 있을까?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타이밍상 안 맞았던 것도 안타깝고 또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미안함도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너에게 다시 다가간다면 그때 가서 네가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 나는 너를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너도 같은 마음일지 너무 궁금해. 네,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 사람의 현재 에너지나 속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우측 상단에 뽑아놓은 3장의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고 또 두 번째로 컵 6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오랜 친구나 연인과의 재회를 꿈꾼다거나 과거를 그리워할 때 나오거든요. 여러분과의 추억을 자주 회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정한 향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갔던 장소, 같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함께 들었던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러한 미련 섞인 감정들을 최대한 억누르고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지금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 오게 된다면 어느 시기쯤에 올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1분기는 1월에서 4월, 2분기는 5월에서 8월, 3분기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분기, 3분기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1분기엔 연락이 와서 굉장히 조리 있는 말빨로 여러분을 잘 구워 삼는다고 해야 하나? 생각 외로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보여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2분기엔 이 사람이 혼자 갇혀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연락이 힘들 것 같고 3분기엔 좀 더 편안한 태도,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군가라 함은 한때는 정말 가까웠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 혹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헤어진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을 좌측에 뽑아놓은 6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나는 동안 너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내가 이제 와서 내 마음을 전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그리고 전할 수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일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관계가 불안정했던 것조차 오히려 나에겐 진짜 사랑을 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을 치르면서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 너무 아팠던 우리의 연애. 너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려나?
사실 너와 이별을 하고 난 직후엔 조금 후련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뒤늦게 후폭풍이 밀려오더라고. 너와의 연애를 돌아보다 보니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후회됐어. 헤어질 당시의 내 태도를 생각하면 너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거.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은 매우 잘 알고 있어. 나도 이렇게 지금 아픈데 너는 괜찮을지도 걱정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다시 다가가기엔 우리는 너무 먼 길을 지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는 극복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내 생각에 넌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라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 꼭 그러길 진심으로 바랄게. 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에너지나 속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우측 상단에 뽑아놓은 3장의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편지 내용과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별 직후에는 크게 미련이나 후회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도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령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이 잘 풀려서 한동안은 괜찮은 상태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나온 대로 후폭풍이 왔던 것 같거든요. 뒤늦게 후회되고 미련이 남는 그런 상태로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여러분을 완전히 놓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자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많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 오게 된다면 어느 시기쯤에 올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1분기는 1월에서 4월, 2분기는 5월에서 8월, 3분기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딩 내용으로만 봤을 땐 연락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3분기 모두 가능성이 매우 높고 2분기는 50대 50,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분기부터 살펴보면 만약 이때 연락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과는 180도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전에 보였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여러분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헌신적인 모습, 소중하게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2분기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망설이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를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카드, 컵 기사가 나왔거든요. 일명 프로포즈 카드인데 이때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상냥하고 다정한 태도로 마음을 전달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군가라 함은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 혹은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헤어진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을 좌측에 뽑아놓은 6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처음 알았을 때부터 너는 외모부터 내 이상형에 부합할 만큼 너무 예쁜 데다가 세심하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에 금세 빠져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좋아하고 소중했던 만큼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공들이면서 서서히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이 왔다 싶었을 때 내 마음을 너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됐고, 결과도 물론 좋아서 우리는 바로 연인이 될 수 있었지. 한동안은 설레는 기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마치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들처럼 매일이 두근거림의 연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벌어진 어떤 일로 인해 관계가 급속도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우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된 타이밍이라서 둘 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긴 했었지. 이전과는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에 내 마음도 조급해졌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를 놓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한 번씩 욱해서 직설적인 말을 내뱉기도 하면서 너를 당황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기도 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민해져서 감정 기복이 심했던 거. 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 너의 눈치를 보기도 하면서 불안함이 점차 가중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그냥 한번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너밖에 없다고 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질 못했던 걸까? 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에너지나 속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우측 상단에 뽑아놓은 3장의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랑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과거는 리셋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러한 감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너무 막연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쩌면 현실 도피적인 망상에 가까울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지금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거든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서 과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으로 인한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서 혼자 해결하고자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여러분에 대한 마음만 있을 뿐 적극적인 행동을 실행할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느 시기쯤에 올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1분기는 1월에서 4월, 2분기는 5월에서 8월, 3분기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분기, 2분기가 비슷한 에너지 흐름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라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연락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한 60% 정도는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관계에 대한 본인의 이해 득실을 재고 따진 후에 결론이 제대로 난 상태가 됐을 때 연락을 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향후 관계의 방향성이 자신과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면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후에는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감정에 치우쳐서 급하게 연락을 해오기보다는 이러한 태도로 접근했을 때 재회에 있어서도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타워 카드인데 아무래도 3분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가능성을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분기, 2분기 결과가 지지부진하거나 부정적이었다면 이 탑카드로 인해 상황이 뒤집히는 계기랄까? 반전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